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이번에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학대가 무엇이고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제4호에서 노인학대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학대란 단어는 상대방을 혹사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행동 또는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학대는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통해 신체의 상해나 통증을 가하는 행위뿐 아니라 언어 또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학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크게 발생 공간과 행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학대가 발생한 공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에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노인 관련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나뉩니다. 두 번째, 행태적 분류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또는 자기방임, 유기 등의 학대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가정학대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르신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학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 또는 친족에 의한 학대를 의미합니다. 다음 시설학대는 어르신에게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를 의미합니다. 기타로는 그 외 공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학대 행태적 분류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행태는 행동하는 양상을 의미하며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행태적 분류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또는 어르신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마지막으로 유기로 분류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그리고 유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태적 분류의 첫 번째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르신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꼬집고 때리는 등의 행위, 신체를 구속하는 등의 행위,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와 식사 등을 단절시키는 행위,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원치 않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대표적 행위를 기억하고 피해 어르신들의 예측 징후를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르신에게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보이거나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부상 또는 출혈의 흔적 혹은 묶인 흔적이나 상처, 어르신에게 보이는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예측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행태적 분류의 두 번째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어르신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어르신을 무시하는 행위, 일상생활에서 다른 가족들과 별도로 식사를 하게 하거나 공용 물품을 공유하지 않는 행위, 사회활동, 연락 등을 방해하는 행위, 어르신 본인에 대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의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이 감정적으로 흥분 또는 화가 난 모습을 보이거나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처럼 기분에 대한 변화를 주로 보이게 됩니다.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 보는 행동을 보이며
대외적으로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 모습을 예측 징후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성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폭력 등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원치 않는 스킨십과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고령 또는 질환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질병으로 누워있으니 수치심을 느끼겠어? 늙었는데 뭐가 창피해 등과 같은 생각이나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성적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성적 학대의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이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고통을 느끼는 듯한 감정을 보이거나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 부분에 타박상이나 하혈이 발견되거나 감정적으로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이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행동이 해당됩니다. 행태적 분류의 네 번째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또는 개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어르신 앞으로 나온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경제적 학대의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재산이 갑자기 타인의 명의로 전환이 되거나 어르신의 허락 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행위,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나 본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은행 계좌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방임학대입니다. 방임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방임과 어르신 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해 또는 포기하여 어르신의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변 처리, 청결 유지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도움이나 의료적 처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임 학대의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측 징후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도움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대소변 냄새, 악취 등이 나거나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발견되거나 당연한 신변 처리가 안 된 상태일 경우 또는 어르신의 건강과 주변 환경의 안전위험 등의 징후가 보일 경우 의복, 이불 등의 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 방치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방임입니다. 자기방임은 말 그대로 어르신 스스로 본인을 돌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행위 또는 최소한의 자기보호와 관련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생존을 위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돌봄을 거부하여 어르신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자살 시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방임의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 행위에 언급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필수적인 의식주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방임을 하는 어르신의 경우 우울감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행태적 분류의 마지막 학대 유형인 유기입니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유기는 대표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행위,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이나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6위에 예측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는 경우와 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평소 어르신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것도 예측 징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는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의 데이터를 보면서 노인학대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입니다. 전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16,973건에서 2021년 19,391건으로 14.2%가 증가하였고 노인학대 사례 건수도 2020년 6,259건 대비 2021년 6,774건으로 약 8.2%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발생한 노인학대 행태적 유형에 대한 건수로는 정서적 학대가 4,627건인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신체적 학대, 방임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는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으로는 배우자가 2,4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들에 의한 학대가 2,287건, 기관 종사자가 2,170건, 딸에 의한 학대가 627건 순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학대 발생 장소입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5,962건, 88%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 536건, 이용시설 87건의 순이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판정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고된 노인학대는 빙산의 일각인 수준일 것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노인학대 의심 및 목격 시 신고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노인학대 발생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소개와 역할을 통해 노인학대 발견 및 의심 시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 접수와 사례 개입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의거하여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20개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 노인과 그 가족 및 학대 행위자를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 제안 및 연구사업,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노인보호전문사업 실적 취합 및 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심화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신고받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책 제안, 연구, 교육, 홍보,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하고 신고 시 사례 접수,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쉼터는 학대 피해 어르신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장소로 숙식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치유 및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대 재발 방지, 원가족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중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도봉구를 포함한 총 5개 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의 사례에 대한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사례 개입은 노인학대의 신고 접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선, 직접 방문, 서신, 신고 앱 등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사례를 접수합니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 후 조사한 내용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진행하고 학대 피해 어르신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진행 사례를 평가 및 종결하고 종결 후에도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로 인해 재신고가 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출시한 노인학대 신고 앱을 안내해드립니다. 노인학대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15일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이 출시되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스토어를 통해 즉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연락처를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상담도 가능합니다. 번호는 국번 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즉각 연결됩니다.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